오늘은 미국 국채가 발행된다. 2조 달러 규모의 국채가 발행된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TGA,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합니다. TGA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수시 입출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7에서 8천억 달러 정도의 잔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0이 되면 미국이 파산합니다. 2023년 미국 부채 한도가 협상에서 파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TGA 잔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0에 육박하고 지금은 700에서 800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당시 TGA 잔고가 0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설 그리고 주가의 폭락 등이 왔었던 거죠. 부채 협상이 완료가 되고 근데 보통 이렇게 0으로 다다르다가 계속 부채 협상이 완료됐다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미국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합니다. 부채 협상이 완료가 되고 미국 재무부는 TGA 잔고를 빠르게 채워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TGA 잔고를 채우는 방법에는 세금 수입과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세금은 4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 주로 들어오는데 소득세가 들어오는 4월, 5월이 바로 메인입니다. 올해만 보면 4에서 5월의 세금 수입은 이미 TGA에 들어왔다가 벌써 사용된 상황입니다. 폭탄 돌리기죠. TGA는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가면 1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좀 복잡해서 아무튼 현재 TGA 잔고는 3,722억 달러가 있습니다. 4에서 5월에 들어온 소득세로 TGA 통장을 채운 뒤 한 달에 1,500에서 2,000억 달러를씩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8월이면 앵꼬가 난다는 말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자, 부채 한도 미국은 2024년 회계 연도 1.83조 달러, 즉 2004, 이거 말하기도 어렵네요. 2,400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숫자로 GDP의 6.4% 수준입니다. 2025년에도 재정 적자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2025년 상반기에 1.15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이미 났습니다. 24년 상반기보다 38% 많은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이죠. 2024년 전체가 1.83조 달러인데 지금 벌써 상반기에만 1.15 달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보통 전체로 보면 한 3조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TGA 잔고가 빵빵히 채울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10년간 2.8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시키는 감세한 OBBB를 진행하고 있죠. OBB는 팁이나 초과 근무수당 등에 대한 세금 면제와, 즉 세금 덜 걷겠다는 거죠. 기존 소득세 감면 유지 또 덜 걷겠다는 거죠. 연금 비과세, 연금 넣는데 또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겁니다. 등의 감세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세부 방안은 참 거의 대부분 세금을 덜 걷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좋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TGA 잔고는 누가 채우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OBBB에는 미국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증가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년간 1.8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니 5조 달러는 부채 한도 걱정 없이 2년 정도 쓸 수 있는 규모죠. 트럼프가 OBBB에 서명한 7월 4일 이전에 부채 한도 초과라 국채 발행에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의 재발행, 즉 롤오버죠. 들고 있으면 약간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느낌을 롤오버라고 하죠. 은 가능하지만, 즉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의 롤오버는 가능하지만 재발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국채의 발행은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즉 내가 가진 대출을 대환대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건 가능하지만 너 기존에 1억 빌렸으면 1억 1,000만 원 빌릴 때 1,000만 원은 안 돼. 이런 말입니다. OBBB가 통과되며 속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한도가 1억이었는데 한도를 5억으로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텅 빈 TGA 잔고를 채워야 하고 공무원 퇴직연금, 우체국 퇴직기금에서 빌린 4천억 달러도 갚아야 합니다. 미국은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신규 국채까지 몰아서 하반기에 발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재정적자 수준과 TGA 잔고, 공무원 퇴직연금 등에서 빌린 자금 상환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만 2조 달러대 국채를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SLR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국채 수요를 일부 늘렸지만 이것이 하반기 물량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LR 규제 완화로 최소 9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 매수 여력이 미국 금융권에 생겼습니다. 네, 요거 퍼센트 바꿔가지고 은행이 국채를 매수할 수 있게 여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다만 국채 매수 여력의 94%는 은행의 자회사들에게 생겼고 초대형 은행은 6% 정도 매수 여력이 생긴 정도입니다. 5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와, 아까 1조 운운하는데 500억에서 1000억이면 너무 미비한 수준입니다. 은행의 자회사들이 국채 매수를 빠르게 시작할지 의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과다하게 보유했다가 문제가 생긴 SVB 은행 사태가 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SLR 규제 완화는 국채 매수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지 국채 매수를 해야 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장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니어스법 통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 달러와 미국 단기 국채 93일 이하를 보유하게 되니 새로운 국채 매수자가 등장한 것이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3조 7천억 달러, 약 5천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5년간 3조 달러 정도가 순증한다면 베센트 예상대로 진행되어도 1년에 6천억 달러 정도를 사는 정도죠. 처음부터 6천억 달러씩 스테이블 코인이 순증되지는 않을 것이니 올해 하반기에 1에서 2천억 달러 정도를 사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LR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진행되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1.5에서 3천억 달러가 이들이 소화해줄 수 있는 한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발행 물량에 비해서 매수세가 약한 것이죠. 네, 발행 물량 아까 뭐라고 그랬죠? 2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1.5에서 3천억 달러가 소화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줄 멘트입니다. 네, 흔싸기비 흔해지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 뭐든 흔해지면 싸집니다. 미국 국채가 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미국의 묘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부담스러운 시기에 물 근처에도 안 가는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돈 풀고 있고 미국도 돈 풀고 있고 이거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댓글을 쭉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다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 어쩌나 싶네요.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낙인 찍힌 국가가 보유 중인 미국채 이자가 지급 거부하고 해당 국가의 국채를 누가 인수하더라도 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이렇게 어렵네요. 작성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채에 한 해 휴지로 만들 묘수만 있다면 트럼프는 충분히 그리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빌려준 다음에 휴지로 만드는 거 얘네 너무 잘하는 일이죠. 예전에 그 뭐였죠? 본드 국채 중에서 악성 국채 있었잖아요. 그 금융권이 증권사가 갖고 있던 그거 그냥 막 휴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박종훈의 경제 한방과 겹치는 내용이 가끔 보이네요. 서로 참고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시점의 기본적인 주제인가요? 이거 재밌는데요? 내려보겠습니다. 같은 재료를 보시고 한국 최고의 두 셰프님이 이 재료로는 이런저런 식단을 꾸릴 수 있겠군 하는 정도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아래 메르님이 직접 달아줬습니다. 저번에 국민연금도 비슷한 주제를 다뤘다고 하더니 그런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분도 최근 이슈를 다루시는 스타일인 듯하네요. 다만 이번 주제는 2023년부터 꾸준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메르님이 찐 아닐까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참 재밌네요. TGA 잔고가 부족하고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국채 발행을 2조나 해야 할 수치 기반 SLR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도 남는다는 뜻인데 미국채가 남아도는 광경도 볼 수 있으라나요? 트럼프의 다음이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자, 은행이 있죠. 은행은 이자로 먹고 삽니다. 은행을 예로 들면 안 되겠네요. 자, 국가는 뭘로 먹고 사나요? 국가는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세금을 걷어서 뭔가 쓰죠. 근데 세금이 없으면 국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럼 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은행이 사주고 그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도로도 짓고 항만도 건설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쿠폰도 나눠주죠. 이번에 그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집을 샀는데 대출을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년 잘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뒤에 이 대출 1억 받은 거에서 집을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씩 써요.
뭐 차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래서 한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또 써요, 생활비로. 거의 0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빌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1억 다 썼는데 나 1억 5천 정도 빌릴게, 빌려줘. 그래서 1억이 아니라 1억 5천 정도를 빌린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 1억을 갚고 5천만 원 갖다 다시 또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갈아타게 하는 걸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이라고 하긴 좀 그런 뭐 하네요. 저도 시민인데, 시민 입장에서는 이걸 뭐 롤 오버라고 하는데 그쪽 내 제가 설명한 입장에서는 대환 대출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대출금을 더 큰 대출로 갈아탄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자도 갚고 내 돈 다시 쓴다. 그런데 국채는 정말로 무적이 있죠. 우리는 신용을 우리 걸 보잖아요. 미국도 미국의 신용을 봐요. 그런데 만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국채 한 번 찍어내면 30년, 그리고 뭐 100년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빚으로 빚을 갚고 빚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우리나라, 일본, 한국, 미국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채 관리 잘못하면, 즉 경제 잘못 관리하면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원이 사라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저쪽 튀르키예 그쪽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는데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데 그 돈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네, 주변 국가 눈치 안 보고 그냥 너무 찍어내는 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요번에 기본소득인가 요 쿠폰 나눠주는 거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걱정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하는 OBBB, 네, 아무튼 세금을 덜 걷겠다. 그런데 돈은 많이 쓰니 내 통장 잔고를, TGA를 2조 정도에서 5조로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 돈 더 많이 쓰겠다. 네, 근데 TGA 5조 갖다가 될지 저는 또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써야지 됩니다. 돈 갚을 사람도 없어요. 우크라이나한테 나중에 받긴 받겠지만 이건 뭐 나중에 받을 텐데 지금은 사실 계속 그냥 미사일만 퍼붓는 거잖아요. 미사일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아무튼 이건 저의 생각이고, 최근에 또 뭐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분 정도 됐네요. 감사합니다.